바다 건너온 미스터리 어느 해안도시 고교생 실종 사건. 2009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한적한 해안도시의 주택가. 17세 고등학생 이군은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다. 여름방학이 끝나기 이틀 전 평범하기 그지없는 토요일 오후였다. 엄마,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이군은 간단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손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통장까지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평소 착하고 조용한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족들이 본 이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일요일, 이군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지역 경찰서 형사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로 생각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군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이군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먼 바다. 그것도 서해안의 어느 외딴 섬 부근이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 아이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담당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군은 평생 고향 도시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는 아이였다. 부모님과 남쪽 휴양지 여행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였다. 지하철 CCTV를 뒤진 결과 이군의 동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45분 집 근처 역에서 지하철 승차. 오후 3시 24분 시내 중심가 번화가에서 하차. 오후 3시 42분 다시 번화가에서 승차. 오후 3시 57분 항구 근처 역에서 하차. 오후 5시 5분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남쪽 휴양지행 여객선에 승선. 형사들은 눈을 비볐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 이군이 왜 휴양지행 배에 올랐을까? 더욱 의아한 건 이군이 학생 할인을 받지 않고 성인요금 39,000원을 지불했다는 사실이었다. 왜 굳이 비싼 돈을 냈을까요? 학생증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텐데. 수사팀은 이군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군은 실종 전날인 21일 밤 휴양지행 여객선의 운항시간과 요금을 검색해봤던 것이다. 즉,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다. 수사팀은 여객선에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여행 중이던 대학생 김 씨가 배 안에서 친구들과 찍은 셀카 사진. 그 배경에 이군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사진 속 이군은 3등실 구석의 신발장 근처에 혼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근심스러워 보였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진은 오후 6시 36분경에 찍은 것이었다. 이군이 배에 탄 지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휴양지에 도착한 여객선. 하지만 이군은 어디에도 없었다. 목적지 항구 터미널의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이군이 배에서 내리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차량을 이용해 몰래 빠져나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차량의 동선을 확인했지만 역시 실패였다. 이군은 배에서 증발해버린 것이다. 8월 23일 새벽 3시 21분 이군의 휴대폰이 완전히 꺼졌다. 마지막 위치는 여전히 서해안 외딴 섬 부근이었다. 기지국의 신호 범위가 넓어 여객선이 그 섬 근처를 지날 때 신호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사 측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군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서해안 바다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이군의 어머니 이응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 아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휴양지에 왜 혼자 가려고 했을까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군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이군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특별히 우울해하거나 고민이 많아 보이지도 않았다고. 수사는 미궁에 빠져들었다. 한 달이 흘렀다. 2009년 9월 20일 오전 10시 20분 남해안의 작은 섬 해안가.
어촌계장 박 씨가 해안 청소를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었다. 거의 백골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아직 살점과 장기 일부가 남아 있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속옷만 입고 있었다. 박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닷새 후인 9월 25일 박 씨는 시신 발견 지점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다. 낡은 지갑과 부서진 휴대폰이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학생증이 들어있었다. 해안도시 소재 모 고등학교 2학년 2군. 박 씨는 즉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9월 26일 오전 11시 인근 도시의 한 병원 영안실에서 이 군의 부모님이 시신을 확인했다. 치아 상태와 속옷의 색깔 그리고 몸의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이 군이 맞았다. 나중에 실시한 DNA 검사에서도 일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의문, 이 군은 어떻게 휴양지행배에서 150km나 떨어진 남해안 섬까지 왔을까? 해류 전문가들은 해류를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먼 거리였다. 두 번째 의문, 이 군의 시신은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갑과 휴대폰이 함께 발견될 수 있었을까? 바다에 빠진 사람이 한 달 동안 표류하면서 지갑과 휴대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휴대폰은 물에 빠지는 순간 가라앉을 것이고 설령 주머니에 있었다고 해도 옷이 모두 벗겨진 상황에서 혼자 남아있을 리 없었다. 세 번째 의문, 이 군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죽었을까?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봐서는 실종 직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인지 다른 외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네 번째 의문, 이 군은 왜 성인요금으로 배표를 샀을까? 수사팀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평소 똑똑하고 계산적이던 이 군이 굳이 비싼 돈을 낼 이유가 없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여행할 계획이었던 걸까? 아니면 어른으로 보이고 싶어서였을까? 다섯 번째 의문, 이 군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휴양지행 배를 탔지만 휴양지까지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애초에 휴양지가 목적지가 아니었던 걸까? 배에서 만나기로 한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수사팀은 배에 함께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군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다. 그렇다면 이 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가설 하나, 이 군이 갑판에서 바다를 보다가 실족사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었다. 배에서 누군가가 떨어지면 즉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구조 작업이 시작된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승무원들이 모를 리 없었다. 가설 둘, 이 군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 군에게는 자살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가정 환경도 화목했다. 가설 셋, 누군가가 이 군을 바다에 밀어뜨렸다. 하지만 3등실은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었다. 그런 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2010년, 2011년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 군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이 군의 기일이면 그 섬을 찾아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2015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시청자들의 제보가 쏟아졌지만 대부분 추측에 불과했다. 어떤 시청자는 이 군이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배를 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이 군이 밀수업자들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모두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 2020년 사건 발생 11년이 지났다.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들이 도입됐지만 이 군 사건에는 적용할 만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시신에서 채취할 수 있는 DNA는 이미 검사가 끝났고 다른 물증들도 바닷물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다. 그해 여름
이 군의 어머니 이응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 아이가 왜 그 배에 탔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2023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 군은 왜 휴양지행 배에 올랐을까?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지갑과 휴대폰이 시신과 함께 발견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다. 바다는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 군의 가족들은 오늘도 진실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젓는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한 평범한 고등학생이 어느 토요일 오후 집을 나서며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의문표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바다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그 진실이 파도와 함께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